자, 먼저 이제 콜센터 이직 관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그걸 이해하기 전에 콜센터의 운영 비용 중에서 한 60%가 대부분 다 뭐냐면 그 인건비에 좀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직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훌륭한 상담사를 채용하고 교육하고 유지하는 것이 콜센터 운영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이거 알아볼 게 이제 이직으로 인해서 콜센터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먼저 이제 직접 비용하고 간접 비용하고 기회 비용 측면에서 어떠한 그 비용이 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접 비용 한번 보실까요? 직접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어떤 계산 가능한 비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직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직으로 인한 어떤 채용 비용 또는 신규 인력에 대한 어떤 뭐 교육 비용 같은 경우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 인력에 대한 어떤 추가 근무 비용이라던가 인력 선발 비용 등 직접적으로 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간접 비용이 있는데요. 이 간접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용들, 무용의 어떤 손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동료 직원 이직으로 인해서 동료 직원들이 어떤 동요를 한다거나 또는 사기가 저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간접 비용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이 된다거나 기업 이미지 감소한다거나 회사의 어떤 지적 자산이라던가 노하우가 또 이제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라던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 등은 이직을 통해서, 그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 콜센터의 어떤 이익이라던가 수익을 여기 의미하는 부분들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 수치 이상의 어떤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또 직접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또 직원들의 어떤 동요라던가 어떤 사기 저하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기가 저하되면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생산성이라던가 좀 전체적인 어떤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인원 감소로 인해서 업무 어떤 스트레스 가중이 된다거나 이를 통해서 어쨌든 포기해야 되는 어떤 이익이라던가 수익 같은 것 등이 어떤 기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직원이 스스로 회사나 어떤 조직, 콜센터 조직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직을 하는 것을 떠나는 것을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부적절한 어떤 급여라던가 보상 또는 과도한 업무, 교육 기회라던가 또는 경력 개발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어떤 이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직 문화의 어떤 부적응이라던가 불합리한 어떤 고용 계약 또는 복지 혜택의 미흡이라던가 열악한 어떤 근무 상황으로 인해서도 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타 퇴사라던가 퇴사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사로의 어떤 이직을 한다거나 결혼 또는 학업을 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학업을 정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상사와의 마찰 이 부분도 의외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라던가 업무의 어떤 부적응이죠. 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상담사라던가 직원들이 그 조직을 떠나는 것 등을 보통 저희가 이제 자발적 이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이직은 뭐냐면 상담사라던가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나 조직의 어떤 그 고용관계 종료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비자발적이니까 아무래도 상담사나 직원들은 계속 일하고자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비자발적 이직은 이제 회사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센터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좀 암시하는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직이라던가 권고사직 또는 인수합병 또는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비자발적인 어떤 이직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기타 부분에 보면 어떤 그 직원의 어떤 사망이라던가 정년 퇴직 이런 부분들이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콜센터 이직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앞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직에는 자발적 이직과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이외에도 기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기능적 이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별한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어떤 상담원들이 자발적으로 콜센터를 그만두는 것 등을 이제 보통 기능적 이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보통 이제 사표를 이제 즉각 수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콜센터 입장에서는 돈과 어떤 시간, 어떤 이런 비용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능적 이직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역기능적 이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역기능적 이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담사가 상당히 유능해요.
뭐 아니면 뭐 상담사뿐만 아니라 뭐 직원들이 상당히 유능한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콜센터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원치 않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죠? 우수한 인력들이 그만큼 또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역기능적 이직에 대해서는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뭐 사전적인 어떤 노력도 상당히 좀 많이 좀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역기능적 이직과 기능적 이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구분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쪽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직이 꼭 나쁜 거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직 관리, 뭐 SLA라던가 아니면 성과 평가를 할 때 KPI에 뭐 이직률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계산을 해서 뭐 일정 기간에 어떤 이직률이면 뭐 플러스를 주기도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직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이직의 어떤 순기능을 한번 보면 낮은 성과를 내는 어떤 직원을 방출해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비용의 어떤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어떤 그 이직을 통해서 사내 직원들의 어떤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이직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직의 어떤 순기능 정도 하고 기능과 역기능의 어떤 그런 차이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직 원인 분석입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콜센터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직 원인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측면, 보통 이제 4W라고 하는데요. 4W라고 하죠. 이직 대상이라던가, 이직 사유, 또 이직 시기라던가, 이직한 장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직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정도 본다고 하면 이직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원들이 이직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미만의 직원이 이직을 하는지, 아니면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이수를 하는지, 뭐 이직을 하는지, 아니면 성과가 나쁜 상담원들이 이직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다양한 그 이직 대상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적으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던가 징후를 파악하는 단계가 이제 이직 대상의 어떤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직한 사유는 보통 회사 내부의 콜센터 내부에서 면담이라던가 또는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분들의 어떤 이직 사유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전 이직을 위한 어떤 모니터링이 당연히 좀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이직 예상 원인별 특징 파악을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분석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사유를 알았다고 하면 이직 방지를 위한 어떤 사전 예방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콜센터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채용 선발의 그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거죠. 미리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직 사유를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뭐 신입사원서부터 뭐 좀 밀착적인 어떤 그 관계 유지, 이 상담원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직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미만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뭐 회사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직의 원인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직 시기인데요. 이직 시기는 콜센터에서 이직이 발생한 어떤 특정 시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름 휴가. 보통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하는 단계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떤 거냐면 여름 휴가. 뭐 여름 휴가 갔다 온다고 하면서 영원히 안 돌아오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그리고 또는 이제 추석, 구정, 또 이제 뭐 계약직인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한 다음에 이제 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이직이 발생하는 어떤 특정 시기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그 특정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사 3개월 미만에 이직을 하는지 아니면 공원 이익 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이제 6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상담원을 그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보통은 이제 6개월 이후서부터는 회사의 이제 상담사라든가 직원들이 그러니까 공원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다주는 어떤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좀 나가는지 아니면 2년이나 3년 정도 돼서 기여도가 이제 저하되는 어떤 시기에 이직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면밀한 분석이 좀 파악할 것 같습니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정 시기에 이직하는 사람들을 시기별 대안을 마련해서 사전 조치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리 사전에 저희가 그 뭐 여름 휴가라던가 추석이라던가 구정이라던가 또는 뭐 퇴직금 정산 시기 이후에 뭐 이직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특정 시기에 대한 어떤 이직에 따른 추가 채용도 고려를 미리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특정 시기에 어떤 추가 채용을 또 어떤 고려하는 부분도 이 시기의 어떤 분석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직하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이 이직하는 장소인데, 이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직한 다음에 상담사라던가 직원들이 옮기는 장소가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잘 얘기는 하지 않죠. 어디로 옮기냐 뭐 얘기하면 뭐 이제 학업을 위해서 아니면 뭐 결혼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뭐 몇 달 아니면 며칠 있다 보니까 다른 콜센터에 뭐 가 있다거나 뭐 음식 먹으러 갔더니만 다른 콜센터 직원들하고 어울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쟁사로 이직인지 아니면 지병 말 그대로 뭐 병이 있어서 뭐 이직을 한 것인지 진학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결혼 때문에 이직을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파악을 하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회사 보통 1개월, 2개월 정도 돼서 뭐 꼭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한번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부 직원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직하는 곳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경쟁사 이직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하고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직을 했을 때 이 상담사가 단순히 뭐 이직했던 원인이 나중에 보니까 경쟁사 대비 뭐 급여가 적더라. 아니면 뭐 DB가 너무 오래돼서 뭐 경쟁사로 옮겼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상사하고 어떤 뭐 대립 때문에 뭐 갈등을 겪다가 다른 어떤 뭐 콘서트로 이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직하는 곳에 대한 어떤 그런 급여라던가 근무 조건 또는 추가 이탈자 여부라던가 뭐 복지 혜택 어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